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10주년을 맞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가입했던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두 가지를 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조직이 10년 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할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의 청년 시절 10년을 여기서 함께 보내고 우리 토닥이 지금 1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순서로 어떻게 토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연구 내용을 책임 연구원이셨던 천주희 조합원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저희 토닥 김현진 이사장으로부터 도대체 우리 토닥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 생존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연구 책임자이신 천주희 조합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천주희입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리허설인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어,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온라인으로 봐주시고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그만큼 청년 자조금융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020년도에 국내에 있는 청년 자조금융의 현황과 그리고 또 이 자조금융이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지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조금 슬퍼요. 그 많던 청년 자조금융은 왜 사라졌는가? 예상하셨던 것처럼 청년 자조금융이 최근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잠시 현장에 화면이 안 넘어가 가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발표 제목은 그 많던 청년 자조금융은 왜 사라졌는가이지만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제목은 청년 자조금융의 지속 불가능성에 관한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저와 그리고 또 다른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조합원이면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장운영님께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연구입니다. 돈은 KDB에서 받았고요. 또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이 연구를 위탁받아서 두 명이서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단체는 12곳이고요. 그리고 그 12곳에서 활동가들이나 지원 사업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총 19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발표와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보고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청년연대은행 토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때는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한 내용,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후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거기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청년 자조금융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범주를 잡는 게 너무 모호했어요. 기존의 금융권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다양한 형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 모임들과 청년 자조금융을 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네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충족되는 단체만 만나자고 해서 12곳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안적인 경제 공동체를 지향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 활동 대상이 청년인 거죠. 물론 또 조합마다 청년 이외에 다른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청년 자조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하는 곳을 또 두 번째 조건으로 걸었고요. 세 번째는 사적인 계모임이나 경제 집단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임 중에서 사회적이고 공적인 형태를 띠는 곳.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청년 자조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통해서 활동을 했던 곳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났고요. 네, 그렇게 해서 12곳의 단체나 모임을 만나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청년 자조금융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는지, 그 다음에 현황은 어떤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청년 자조금융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이제 그 많던 자조금융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게 3번에 해당될 텐데요. 청년 자조금융의 지속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혹은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좀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청년 자조금융의 형성과 배경 현황입니다. 네, 오늘 행사를 열 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청 링크에서 궁금한 점에서 청년 자조금융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신청했어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구 공유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년 자조금융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핵심이 청년 자조금융이 무엇인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금융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의미의 자조와 금융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 자조금융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정확한 기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찾기는 어려웠지만 2016년도에 청년 자조금융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이 서울시에서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닥 조합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난하거나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스스로 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 스스로를 돕는 형태의 금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융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조금융과 유사한 형태로 과거나 현재 쓰는 용어가 있긴 해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자활공제협동조합 혹은 소액금융. 요즘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 소액금융도 일단 자조금융의 어떤 자매품이랄까요? 그런 범주로 쓰이고 있고요. 현재 청년 자조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다른 인터뷰에 참여했던 곳 같은 경우는 뭐 청년은행 혹은 땡땡금고라는 형식으로 청년 자조금융과 유사한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자조금융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청년들 스스로 어쨌든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이제 금융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평상시에 은행을 통해서 금융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융 소비자의 측면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신용, 그것을 이제 신뢰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어떤 대한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청년 자조금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청년 자조금융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청년 자조금융이 국내에서 좀 출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2008년도에 한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청년층으로 막 사회 진입했던 사람들이 어떤 취업난이라던가 혹시 비정규직, 그 다음에 부채 문제로 빈곤층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던 때였어요. 바꿔 말하면 청년 세대가 어떤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을 가진 집단으로 가시화됐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한쪽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노동, 주거, 부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회운동의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민달팽이 유니온도 있었고요. 또 청년 유니온이라고 노동 문제를 이제 고민하던 곳도 있었죠. 그리고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던 곳도 있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빌리은행이나 사회연대은행처럼 이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를 좀 부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운동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자조금융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각각의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조례를 만들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서울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의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경향으로 좀 청년 자조금융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세대의 어떤 위기 의식과 그다음에 부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년 자조금융이 출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두 페이지 정도. 네. 제가 PPT를 정리하다가 페이지를 잘못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청년 자조금융의 어떤 첫 번째 사례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서울시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되는데요. 이 기본조례의 14조에 근거해서 이후에 청년 자조금융을 형성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 2017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각각의 어떤 사례들 유형을 볼 때 이 지원 사업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미리 이런 사업이 이 시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제가 그 19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청년 자조금융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이 네 가지 계기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뭐 본인을 포함해서 혹은 주변에서 청년들의 빈곤 문제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었고 세미나를 하거나 모임을 하다가 후속 활동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는 와중에 청년 자조금융을 알게 돼서 이걸 이제 시도해봤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혹은 대학 커뮤니티 안에서 금융의 기능이 필요해서 그걸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조금융을 실험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했고요. 마지막은 청년 정책이 이제 확대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자조금융을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걸 실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청년 자조금융이 어느 시기에 많이 늘어났고 줄었는지 볼 텐데요. 2013년도에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개, 두 개 있다가 어때요? 2016년, 17년, 18년 이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자조금융이 형성이 됐는데요. 녹색 그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산까지 포함한 개수이기 때문에 적게 보이지만 총 개수를 추정하건대 총 13개 정도의 모임이 이제 국내 청년 자조금융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토닥, 2015년도에는 키다리은행, 한양대 키다리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곳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어 이후에 등장하는 청년연대은행의 유형들에서도 그래서 그 점을 2013년도와 15년도를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 그리고 작년까지 네, 점점 해산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 앞에서 제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급격히 청년 자조금융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업의 영향이 컸어요. 이 사업은 2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각각의 사업은 맡았던 주체는 다르지만 실은 거기에 참여했던 기획단의 구성원들은 유사하고 또 이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들도 네, 토닥도 있군요.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 자조금융의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에서는 총 6개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이 단체를 지원할 때 설립 전 단계 그리고 이제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조직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3개 유형으로 나눠서 자조금융을 육성하고 지원을 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2016년도와 사업이 비슷하지만 청년 자조금융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컨설팅을 할 건지, 그리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은 오늘은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사업이 이후에 청년 자조금융을 만들어 가거나 유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지역별 분포를 보면요. 서울이 가장 많아요. 그 배경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원 사업의 영향도 있고요. 주변에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 광주, 대구가 각각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은 청년 자조금융의 규모인데요. A라고 표시한 부분이 토닥이에요. 토닥은 가장 먼저 설립이 되기도 했고 누적 출자금의 규모가 연구를 했던 당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출 한도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B는 키다리은행 한양대인데요. B에서 E까지는 다 대학 안에 있는 자조금융의 형태고요. 대출 한도를 보시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죠. 비교적 이제 좀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여기 이 표만 해도 활동을 중단한 곳이 C, D, E 이렇게 있죠. 지금은 다른 곳도 2022년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년 자조금융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럼 이 자조금융들이 어떤 유형의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이 조사했을 때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청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자조금융이었고, 두 번째는 대학 내, 학내에서 조직된 청년 자조금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 개신교와 관련이 있는 어떤 종교 관련된 유형이었고요. 마지막 기타라고 했던 부분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혹은 이제 주거를 중심으로 했던 모임에서 자조금융 형태가 이제 접목되면서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구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국내 청년 자조금융 유형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 가인데요. 네, 여기를 보면 일단 가장 큰 일단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형은 청년 세대가 사회 경제적 취약한 어떤 고리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겪는 고용 불안정, 부채 문제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유형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역 기반에 있기 때문에 토닥이 서울에 있다면 이제 대구, 광주라고 하는 각 그 지역의 청년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 시민단체 네트워크나 물질적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됐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단체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롤모델로 삼는 곳이 토닥이 많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대구와 광주, 그다음에 토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가 이제 부설 기관이었잖아요. 나머지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의 이제 분점이면서 동시에 어떤 은행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조직화되는 이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요. 네, 대학 내에서 이제 조성된 자조금융인데 이 유형이 가장 해야 할 말이 많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 내에 형성된 자조금융이 급증했던 시기가 2015년에서 2016년, 2017년에도 이제 생기긴 했는데요. 이 시기에 많이 급증했는데 그 제가 앞에서 연도별로 이야기를 할 때 키다리은행 한양대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언론이라던가 이제 방송 라디오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됐죠.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이제 각 대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임들을 고민하던 때 이 자조금융 형태를 좀 많이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자조금융이 형성이 됐는데 그 유형을 보면 키다리은행 계열과 그다음에 또 신학대학에서 이 양쪽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키다리은행 같은 경우는 키다리은행 뭐 한양대, 키다리은행 서울시립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들이 앞에 키다리은행 이름 붙이면서 이제 계열로 만든 곳이 있었고 또 다른 신학대 같은 경우는 뭐 장신대, 충신대에서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연구를 할 때 한 곳 키다리은행 한양대를 제외하고 모든 곳이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부분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의 소액을 대출하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처음 가입할 때만 출자금을 받다 보니까 대출자 신청자가 늘어날수록 출자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도 10,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자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해지고 운영비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설계했던 방식이 결국에는 운영을 지속하는데 좀 어려운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학 내에 있는 청년 자조금융 같은 경우는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곳보다.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대학 내에 있는 그 청년 자조금융들이 왜 그럼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키다리은행 한양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모델을 각각의 대학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하려고 했던 교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에서 시작해서 교수나 학교가 지원하는 구조였다면, 다른 곳에서는 이제 교수들,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들 혹은 이제 다른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교수들 몇 명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역으로 제안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활동할 수 있는 방을 구한다거나, 그러니까 동아리방 같은 형식을 이제 구한다거나 공간을 마련할 때도 학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불허가 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동아리로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거절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로 들어갈 건지 독립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자조금융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 뭐 돈을 빌려준다 그러고 돈을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매개로 하는 활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 대부업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여러 번 이렇게 불러서 상담을 하거나 혹은 회유를 하는 방식으로 좀 여러 통제들을 하려고 했던 경험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대학 내에 있는 그 청년 자조금융들이 다른 유형보다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프로그램도 있었고, 천안 같은 경우도 천안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서 자조금융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회계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보고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과 활동 사이에서 이게 너무 할 일이 많아져서 소진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년, 2년 차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기투합해서 막 활동을 했는데, 이게 다음 세대로 재생산이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던 일기들이 너무 많이 소진되고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하지만 다 없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양대 키다리 은행이었어요. 처음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럼 여기는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대학 때 금융활동도 했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이 키다리 은행의 활동을 하나의 스펙으로 이제 전략화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키다리은행 졸업생들이 금융권이나 혹은 뭐 후배들이 선망하는 직종에도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선배와의 대화처럼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혹은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한양대 키다리은행은 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학교에서는 활동을 하고 소진되고 문 닫는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최근에는 대학 내에서 뭐 키다리 은행이든 뭐 다른 형태의 자조금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유형은 종교 관련된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조금융이 좀 몇 개 있었는데요. 특징을 보면 일단 금융협동을 통한 어떤 사역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 모임을 시작할 때 주변의 교회 자원 혹은 기독교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다른 유형의 청년 자조금융에 비해서 약간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합원 가입 조건에 특정 종교를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 모임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쪽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유형 같은 경우는 교회 자원이나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가치와 성서에 나오는 어떤 희년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가치와 이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청년 자조금융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개신교 전통 안에서도 또 사회운동의 의제와 결합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활동을 또 사역의 언어로 풀어서 의미화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라 유형인데요.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데, 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동조합 혹은 주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협동조합에 금융 기능이 필요해서 추가로 이제 넣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커뮤니티 내에 있는 청년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조금융의 형태를 고민했고요. 첫 번째 특징은 지역 관계망 안에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형태를 이제 바꾸는 경우였어요. 한 가지 경우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토닥을 모델로 했어요. 토닥을 모델로 자조금융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제 심사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미상환의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 모임 통장을 개설을 했대요. 그러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거죠. 예전에는 심사를 할 때 다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고 지역 협동조합 조합원이었는데 네가 나를 심사를 해?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쾌한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내가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게 다 되지 않으면 좀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모임 통장으로 개설하고 나서는 심사 과정 없이 그냥 단체 그 메신저 방에 10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돈을 쓸게요 하면 그냥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채워놓으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인터뷰할 때 담당자는 무인 창고에 비유하더라고요. 무인 편의점처럼 그냥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토닥 모델을 따랐을 때 몇 번의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맞는 과정으로 이제 나가는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조합원들이 이 돈을 쓰는 목적이 생활비를 필요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심사 과정 없이 하는 게 이제 더 단체 입장에서는 잘 된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대학의 유형 사례도 그렇고 방금 제가 소개한 유형도 그렇고요. 토닥과 키다린의 한양대가 각각의 유형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것들을 보면서 그 조직들이 잘 살아남는 방법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조합원들에 따라서 얼마나 유연하게 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조직들은 비교적 조금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청년 자조금융이 과연 오래 꼭 뭐 오래 살아남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조건을 꿈꾼다면 혹은 불가능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거였는지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총 4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저희가 자조금융은 자조금융인데 청년 자조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적 구분,
그다음에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오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한금융을 통한 이제 복지와 실험에 대한 어떤 한계와 성찰이 반영된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청년들이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주금융의 어떤 생태계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식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이제 모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그 청년 세대라는 구분과 경제적 취약성은요. 저도 이제 곧 해당될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수비님이 본인의 20대를 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토닥에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합원,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했던 분이 나는 이제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벌써 본인이 이제 40대가 됐고 어느덧 고인물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랬을 때 이름이 청년연대은행 토닥인데 이 조합원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 늘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40 가까이에서 이제 토닥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연대은행 이건 뭐 자주금융 활동가들도 이런 고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합원들이 나이가 들거나 혹은 대학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은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라는 걸 중심으로 처음에는 모였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을 꿈꾸기에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미상환이나 어떤 기본적인 경제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 기금을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정 사례가 좋거나 나쁘거나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마 지금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속한 자주금융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A 사례 같은 경우는 미상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해왔대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늘었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어보니까 정관을 수정을 하고 또 출자금 인출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원을 탈퇴하면 바로 제가 뭐 예를 들면 저의 출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다음 해 총회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정관이나 또 운영 상황에 맞춰서 좀 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던 게 있어요. 이 A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미상환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함께 분담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어떤 경험이 좀 미상환을 대처하는 어떤 그 조직만의 경험이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B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안 갚는 거냐 못 갚는 거냐를 두고 엄청 토론을 했는데 그건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이 이야기의 사례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었고 소액을 대출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에게는 못 갚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안 갚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두 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대처가 청년 자조금융의 방향과 맞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우려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약간 애원하는 사례였는데 이제 미상환이 발생했을 때 상환 못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연락만 주세요.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당장 안 갚으셔도 돼요. 막 이렇게 약간 관계에 호소하는 유형이었는데 이 사례도 대학 내에 있는 사례였는데 휴학을 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어떤 대출을 할 때는 굉장히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5만 원, 10만 원인 건데 그런 소액 때문에 몇 년 동안 유지해왔던 관계가 끊어지거나 연락이 이제 두절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자주금융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매개로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 기금을 쓰고 상환하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정말 많은 변수가 작동하잖아요. 뭐 갑자기 실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좀 자주금융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자조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자조금융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저도 연구를 하면서 자조금융이 뭐지 막 찾아봤는데 기원을 찾을 수가 없었고 대신 이제 온라인에 홍보를 하거나 지역 라디오 방송 같은 데 홍보를 하면 소액 대출을 그냥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의를 하는 곳이 많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냥 관습처럼 자조금융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대한금융이라는 용어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각자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안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자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금융의 실험인가 아니면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복지적인 관점은 공동체 기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과 다른 이제 반대쪽에서는 조합원으로서 내가 출자금을 내고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원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관점 두 가지가 계속 청년 자조금융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계속 이제 개인 안에서도 충돌하는 그런 관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서 좀 실망할 때 복지적 관점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사례들 같은 경우는 시작은 복지적 관점에서 했으나 이제 나중에는 어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로 이제 활동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조합원이 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지속 불가능성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혹은 청년 기본조례 정책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원 사업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럴 때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하는데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서도 의존과 자립 이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을 하면 업무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당장 운영비를 생각하면 또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토닥 같은 경우는 상근 활동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다거나 혹은 다른 이제 단체들 같은 경우도 반상근 형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또 지역의 청년 인턴 제도 같은 걸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지속 불가능한 조건 중에 하나는요. 과연 이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이 우리가 어떤 금융 활동을 할 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해줬고, 그래서 무급으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사비를 떨어서 투자해야 하는 운영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좀 이걸 극복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 내에서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무진이나 운영진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유되는 내용들이 조합원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도 조합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청년 자조금융의 1인 1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럼 총회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마지막은 지금 협동조합 법 안에서는 이제 금융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로 이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단체로 이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외부 활동을 시도하고 싶지만 어떤 법적인 지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향후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지 이야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청년 자주금융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정도 가져와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건 각각의 자주금융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원,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터뷰를 했을 때 다른 청년 자주금융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연구의 어떤 의의를 찾자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주금융의 어떤 형성 배경과 기록들을 남긴 일종의 아카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대한금융의 생태계를 구성할 때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더 고려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것은 모든 청년 자조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조금 더 규모가 있게 혹은 이제 법적인 틀 안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싶을 때 이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서 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약간 이제 숨이 딸리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토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아니면 지금 거기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후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주희 조합원님의 발표 잘 들으셨죠? 청년 자조금융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고민하셨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아까 발표 때 잠깐 언급했던 고인물인데요. 20대는 아니고 30대를 가에서 보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자조금융으로 만났지만 결국은 사람들과 사람 간의 관계가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금융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청년 시절을 떠나가지만 이 조합에서 나가기 싫다. 우리 그냥 중년연대은행, 장년연대은행 계속 만들면서 생애 주기별 자조금융 하면 안 되냐라는 농담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청년연대은행 토닥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많았을 때 조합원이 거의 500명 가까이 됐던 적이 있어요.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좀 많이 주목받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조합원이 이제 대폭 좀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좀 감소해서 한 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중 대다수가 사실 초창기에 가입했던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청년 시절을 떠나가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작년연대은행, 중년연대은행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또 이 처음 만들었던 청년연대은행 설립 취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연구 제목 보셨죠? 가능성에 대한 연구인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성에 대한 연구 같기도 하고 결국은 지속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연구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10년을 올 수 있었는지 우리 현직 이사장님 모시고 이분 지금 거의 종신 집권하실 모양새인데요. 아마 저는 지금 나오실 이 이사장님의 존재와 그 이사장을 하겠다는 그 결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토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 조건이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김현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활동명은 잘한다라고 하고 쓰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제가 한 역할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천주희 조합원과 김수빈 조합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고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얘기를 할까 정도만 고민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아도 자리가 꾸려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단체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 집권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토닥이 잘났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순간에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또 한다면 뭐 어떻게든 짜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향후의 과제라던가 아니면은 지속이 어려웠던 조건들을 토닥은 어떻게 지나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얘기보다 그냥 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이 순간엔 이렇게 했고요, 저 순간엔 저렇게 됐고요, 뭐 이런 얘기보다 저는 어쨌거나 이 단체가 처음 만들어지고 초창기 기틀을 잡을 때 그 양적 성장 그 부분이 정말 이 조합이 살아남는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됐고 그 양적 성장이 굉장히 큰 기반이 됐고 사실 그 양적 성장 때문에 미반환된 대출도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사실 그걸 다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양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던 그 초대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내내 지금은 양동이라는 닉네임을 쓴다고 하고 성함은 조금득 이사장님이 좀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때 이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때 기조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해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활동 위주로 조합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그 활동 위주 그 활동을 하는 사이에 이 단체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즐겁구나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은 이 단체가 지속되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이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러고 나서 더 신의 한 수는 그 초대 이사장이 2기, 3기가 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좀 지워간 게 되게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장기 주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조합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조합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조합을 책임져야 되는 주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조합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조합을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는 이 긴 시간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마인드가 그렇거든요. 내가 있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재수없는 마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를 책임져야 되고 여기를 끌고 나갈 거고 미래에 대한 상을 그릴 거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어떤 것들을 끌어와야 되고 이런 강박적인 마음이 저한테 좀 없어요. 책임감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좀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활동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이 활동에 저를 갈아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이 좀 힘들었던 지점들도 이 단체를 처음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의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이란 게 있고 자주금융까지 만들 정도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내가 기여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이사장도 저는 그게 맞는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퇴직할 때 그 밀린 월급을 지급을 해줬더니 그걸 다 운영비로 써라 하고 두고 갔거든요. 그 점이 정말 맞았나라고 그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듦과 동시에 결국 그걸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오래오래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바람이 혼자 남아서 더 많은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그리고 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그 사람이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만큼 오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양적 성장이라는 게 되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저한테는 제가 토닥이 왜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부분은 초창기의 양적 성장을 굉장히 잘 해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한양대 출신인데요. 저는 이제 키다리은행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제가 공교롭게 한양대 출신인데 그래서 한양대 굉장히 사회적 금융 명문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겪은 한양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의 토닥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닥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어떻게든 사실 상근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씩 낮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 사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조합원이 이렇게 항상 연락을 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사실
상근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원 사업이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은 좋은 답은 아닌 것 같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조합의 에너지를 그 지원 사업에 쏟게 만들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조합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들보다 그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것들에 매몰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허황된 조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합원들이 이득을 누릴 수 없어요. 이득을 누릴 수 없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득을 누린 게 저도 많은데요. 대출을 많이 받았고 필요한 순간에 돈을 많이 잘 가져다 썼고 하지만 저는 제가 낸 출자금을 100%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100%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매달 낸 나의 조합비만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걸 다 저축을 했으면 어쩌면 다른 데다 쓸 수 있을 돈이었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막 첨예하게 계산해서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게 손해고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절대로 조합원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절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불안한 사람 몇몇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힘이 되는 경험들을 나눴다라는 사실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을 하고 있고 대출이 나가고 있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가 볼 걸 알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 시스템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거창한데요.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거창한데 사실 그냥 아까 사실 한 달 생활비에서 1만 원, 2만 원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돈일 수 있거든요. 그 1만 원, 2만 원이 내가 토닥에 안 냈어도 어딘가에 썼을 돈이에요. 어딘가에 썼을 돈을 토닥에 써서 누군가가 나의 이제 그러니까 출자금을 기반으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물론 계속해서 청년 세대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뭐 후원 회원으로 전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저는 청년 시기에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고 이 어떤 멤버십의 형태가 아까 이제 한양대에 예에서도 그렇듯이 학교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지나서 어떤 졸업을 맞이하고 근데 청년 세대가 유독 취약했다면 그 다음 세대의 삶이 우리가 이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청년 시기를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면 그래서 청년의 다음 시기가 조금 청년기보다 나아졌다면 그렇다면 그 조금 나아진 그 자신의 상황, 재력 같은 것들을 새로 들어온 청년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학교에 약간 그 재단처럼 학교에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하잖아요. 졸업생 기부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이렇게 통하고 있는 감정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강연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 청년기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다 약간 빛나고 짧고 강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 자주금융도 그렇게 빛나고 짧고 강렬하게 사라져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와 안 했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것들이 물론 자랑거리이긴 하지만 여긴 가능했는데 왜 우린 불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닥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책임감은 물론 있지만 뭐랄까요? 막 롤모델이라고 하기에 너무 거창하고 그렇다고 하기에 제가 너무 책임감이 없고 이런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책임감이나 이 조직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강박 같은 게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제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다 보니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새로운 이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정도를 선언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이 조직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토닥을 또 10년간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이 토닥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럼 나는 그럼 왜 여기에 10년간 붙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10년을 있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직장도 막 1년, 2년 단위로 계속 그 바꾸지 않으면은 조민 쑤시고 학교도 최대 4년을 넘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는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항상 여기저기 막 학교도 전공도 옮겨 다니느라고 계속 이렇게 변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조직에서만큼은 계속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도 굉장한 부담이나 압박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의 활동도 지속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마 오시는 길에 이제 이전 이사장님들 그다음에 이전 얼굴들을 많이 떠올리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떠올랐지만 그 제가 초등학교 처음 왔던 순간도 떠오르더라고요. 마침 그때 또 홍대 인근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여가지고 위치도 지금 있는 이 당인리 교회와 또 크게 멀지 않았거든요. 다 마포구니까. 그때 이제 그 청년 재정 상담사, 재정 뭐 금융 상담사 뭐 이런 이름의 교육 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 교육이 청년연대 은행을 창립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대거 조합원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결론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육을 참여하면서 또 창립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가을, 겨울 후원의 밤 겨울에 했는데 그 겨울에 제가 후원의 밤 사회를 봤었어요. 그 호프집에서 그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오시고 거의 몇백만 원 벌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지금 여기서 또 사회를 보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10년의 시간이 와 진짜 소름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장기 집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사회자로 거의 장기 집권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게 제가 재미있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뭐 발제하신 천주희 조합원님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중계하시는 우리 장훈영 스카 조합원님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혹시 연구자님 한 번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잠시 나와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좀 이따 마지막 인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 네. 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 네. 실은 이런 자리가 더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를 이제 직접
하러 다니고 또 같이 연구하면서 일종의 출장이죠. 가서 좀 더 오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고민들도 나눴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야 좀 연구 공유회를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 늦은 공유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직접 만났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했던 것이 다른 자조금융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였어요. 그 말은 당장 상황은 어렵더라도 뭔가 이걸 통해서 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다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좀 청년 자조금융에 있어서 토닥이 첫 번째 사례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롤모델을 삼는 거는 계속 어떤 조건에서도 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직해가는 방법과 고민을 많이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어느 자리에서 청년 자조금융 활동가들이나 혹은 좀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같이 자리를 좀 또 도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 이게 첫 번째 의미로의 아카이브였다면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의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이사장님. 제가 음. 너무 말을 험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든 생각은요. 사실 고생하고 오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떠오르는 이름들을 다 말하면 너무 막 그런 것 같아, 막 시상식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근데 꼭 언급해야 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로리를 꼭 언급을 해야 된다. 제가 자주 이제 사람들한테 나 웬만하면은 이 활동을 계속 할 거다. 별일이 없으면 이 활동을 계속 할 거고 내가 막 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조직이 갑자기 어떤 부침을 겪어야 되는 일은 웬만하면 안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때 전제 조건이 포로리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입니다. 포로리가 어떤 어떤 직함이나 어떤 화려한 어떤 조명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오랫동안 그 CMS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크고 그게 없었더라면 사실 조합을 이만큼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도덕의 정체성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일을 쪼개가지고 아주 조금씩 아주 꾸준히 계속해서 기여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금융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원 사업을 받아서 돈을 써야 된다. 아까 이제 돈을 갚지 않았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대한금융이고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봐도 되고 저는 물론 이제 조합원님들의 그 출자금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감을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망하려면 다채롭게 망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운영이 급하면 한 달 셧다운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막 당장 우리가 맨날 만나는 회사처럼 은행처럼 협동조합처럼 신용조합처럼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있고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싶은 분들이 계속 그렇게 쫌쫌따리로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배 조합이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지만 다른 분들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렇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자. 우리는 망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망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너무 기존금융처럼 되려고 하면 이걸 왜 했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의견 토닥과 다릅니다. 붙여줘야 되는데. 아, 네. 네. 좋다고. 이사장 개인의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네. 지원금 받아서 한 거예요. 아 맞죠. 이거 맞죠. 지원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 모두가 이해를 했고요. 네,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셨으니까 이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굉장히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다른 봄에 비해서는 되게 없어서 굉장히 좀 상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귀한 시간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현장에서 반갑게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연구공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